새벽에 한국으로 갑니다. 지금 새벽 3시 비행기로 가고요. 어머님 생신이고 아들 보러 한국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새벽 3시 비행기라도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jet 한 대밖에 없네요. 새벽 3시에는.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서울 쪽 비행기라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한 시간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볼 수 있고 제가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어머니나 아들,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유튜버가 아닐 때는 몰래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면 지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마음은 일일이 다 보고 싶고 다 보고 오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나 여건이 다 되지 못하다 보니까 못 보고 올 때가 많아서 저희 마음은 다 보고 싶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면은요, 짧은 시간 내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에 온 지는 한 5년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3번, 4번, 많을 때는 5번까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도 바뀌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거리 자체 제일 처음 눈에 보이는 게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뭐든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함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게 되면은 편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게 되면 어딜 가도 다 맛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먹게 되더라도 정말 맛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맛있는 집을 찾기가 힘든데 한국에 가보게 되면 어딜 가든 맛있는 식당들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베트남에 있다가 들어가 보면 한국이 왠지 좀 쓸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의 거리 풍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좀 쓸쓸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다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혼자 다니는 분들이 다 바빠 보입니다. 하늘을 본다든지 여유있게 사람들을 살핀다든지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 같으면 경성대나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밤이 되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낮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가도 옛날처럼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활기찬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을 배려해서 이야기도 조용조용 하고요. 자신이 볼 일만 보고 이렇게 딱딱 가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정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딪힐 뻔만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이건 옛날에 내가 외국 생활을 할 때 조금 느꼈던 그런 외국의 낯선 문화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온 계절이 겨울이라서 좀 더 그렇겠죠. 그리고 카페에 가봐도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혼자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도 많고 해서 가끔씩 한국 갈 때 지인들을 볼 수 있어서 또 지인들을 이번에 만나보니까 옛날 이야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저녁 늦게 또 가정들이 다 있어서 돌아가야 돼서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주변이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는 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네, 여기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살던 동네입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명이 여기 우리 집 근처에서 충무김밥집을 합니다. 여기 KT 사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간판 바꿨네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동하고 김밥이 나왔습니다. 네, 옛날엔 정말 많이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우리 아들도 맛있어서 자주 왔습니다. 야, 진짜 우동 맛있다. 옛날에 이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맛있어졌는데 옛날보다? 비법을 다 알려주세요. 안 됩니까? 아, 그건 곤란합니다. 친구라고 김밥도 서비스로 줍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집에서 싼 김밥 같아요. 맛있습니다. 우리 사실 어제 봤잖아. 어제 우리 한 얼마 만에 본 거지? 코로나 시작하고 한 3년 됐나? 못 봤지, 맞지?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본 거다, 그치? 지금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번째 들어온 거지만 첫 번째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일만 보고 빨리 가버렸거든.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베트남에 있을 때도 오게 되면 아들하고 많이 왔잖아. 여기 가게에. 근데 조금 바뀌었어. 왜 이래 바꿨어? 원래는 여기 충무김밥만 하다가 그랬지.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잠깐 있다가 뭐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팬데믹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때 너도 문 닫았어? 그러니까 그 고민을 했지.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충무김밥 여기 연지가 이제 5년 넘었었고 그때. 그렇지. 지금은 이제 7년 정도 돼 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꾸준히 단골 손님은 계속 오는데 이게 고객층이 작다 보니까 충무김밥만 했었거든. 충무김밥하고 우동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하니까 이제 손님층이 작아진 데다가 코로나까지 오니까 뭐 많이 힘들어졌지. 메뉴를 조금 늘리기도 했고. 일반 김밥하고 시간대를 아예 이제 워낙 저녁에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아침에 일찍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새벽에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 그러면 이 새벽에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보통 일을 해?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보통 6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한 1시, 2시쯤 되면 마쳐. 마치는 시간은 뭐에서 결정되는데? 마치는 시간은 손님 없으면? 재료가 이제 거의 다 돼. 아. 1시 반 정도, 2시쯤 되면 우리가 그날 준비한 재료가 거의 바닥이 나. 근데 많이 이렇게 뭐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날 이제 내가 한 인분을 이제 정해가지고 100인분, 200인분, 200인분 정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해. 그럼 거의 그게 그날 이제 소진되면 이제 거의 마감. 야, 그거 원래 맛집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그건 아니고. 아니 장사가 되니까 뭐 100인분, 200인분이든 얼마든지 준비 딱 해가지고 끝나면은 마친다. 이거 원래 베체라 맛집들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고. 잘 되는 편이네 그러면. 좀 지켜주고 있는 편이지. 그럼 장사 잘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어. 처음에는. 니도 내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50대 초반이고 그런데 뭐 7년 전이라 해봤자 40대 중반 아이가. 그렇지. 그치. 그때 사실 네가 이거 막 준비한다고 내한테 얘기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다. 원래 5년 내에 이제 이런 집들이 다 거의 다 80% 이상이 망한다고 하는데 너 그래 안 망하고 살아남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나도 신기하지. 어째 보면. 네가 뭐 좀 있네, 노하우가 있네. 노하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처음엔 또 잘 돼. 오픈을 하면 오픈 파리를 해가지고 뭐 6개월, 1년 정도는 잘 되다가 뭐 누가 그러는데 1년 장사가 1년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2년, 3년 그렇지. 이제 롱텀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충무김밥
김밥 단품으로만 했었거든. 이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불만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무시할 수 있는데 오면 이제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국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려를 충분히 해봐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바꾸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업을 했었고, 근데 코로나가 너무 이제 그거는 견디기 힘든 그런 거였지. 초기에 많이 먹으러 왔잖아. 사실은 친구라서 계속 와주기는 힘들잖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당연하지. 그건 냉정한 거거든. 그때도 이제 현민이도 맛있다고 해서 온 것도 있지만 나도 봐도 네가 깔끔하게는 잘해. 그러니까 이 반찬이나 뭐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양은 많이 안 주는데 중간에 떡볶이 추가할 때도 그때 뭐 내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잖아. 이거 이런 맛을 할까 저런 맛을 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네가 이제 선정할 때도 조금 잘 하는 것 같았어. 난 그때 보고 네가 이 음식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 음식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는데. 아니 네가 손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음식에 대한 감각은 있는 것 같아. 떡볶이를 하나 추가하는데 거의 한 6개월 넘게 막 이렇게 고민 많이 했지. 고민하고 여기저기 맛있다는데 가보고 부산에 3대 떡볶이라 해서 또 가보기도 하고 먹어봤거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는 거지. 어딜 가니까 파가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들어가 있고, 어디 가니까 이제 소스가 좀 걸쭉하고 뭐 맛이 있고, 그거를 이제 배웠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참고도 하고, 요즘 뭐 워낙 유튜브 만드는 게 많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 이제 누가 아는 사람이 분식집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맛있다는데. 해운대.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했어. 그때 가보라 그래 나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그 배운 집은 없어졌는데 네가 남아있다는 그것도 신기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했거든. 그렇지. 좀 잘 돼가지고 초기에 한 개 더 차렸잖아. 코로나 되기 전에 닫았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분식을 하고 싶어서 완전히 진짜 분식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분식을 하려니까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게 같은 건물주가 하는지 몰랐어. 결정적으로. 그 물주가 분식은 안 된다. 그래서 닫았냐. 못 했지. 하다가 지금은 이제 김밥 위주가. 김밥 위주인데 충무김밥 손님은 그대로. 그대로고.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 단골이 조금 더 많아졌네. 그렇지. 이제 고객층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고객층이 늘어났고. 근데 가게는 좁잖아. 가게는 뭐 근데 보통 포장이 아. 일반 김밥은 포장이 많으니까 포장 많고. 단체 주문. 옛날에 배달했잖아. 지금 배달하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배달을 하면 또 바쁜 시간에 기사들이 늦게 와. 늦게 오게 되면 뭐 시킨 고객도 전화 오고.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또 늦게 가면 이제 클레임도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예 배달은 안 하고 배달은 지금 매장에서 파는 거 하고 포장해가는 거로만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네. 와, 대단하다. 이거 대단한 건 아니고. 너 맛집 아닌 줄 알았는데 맛집 비슷한 그런 향기가 나는데 보니까 향기만. 향기가 나는 거야.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났잖아.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 맞지.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승진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다 잘 지내고 복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 참 돼지띠들이 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다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했겠지, 그지?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하니까. 또 운도 따라줘야 되잖아. 그렇지. 운동 따라줘야 돼.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운이 조금 따라줘야 뭐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네 여기 이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래. 올 때 느낌이 그랬어. 간판도 옛날보다 훨씬 잘 보여. 처음에 이제 바탕이 응. 까만 바탕에 그치. 이렇게 글자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련됐는데 눈이 안 띄었어. 근데 지금 간판은 세련되지는 않았는데 눈에 띄어. 좀 밝게 바꿨어. 밝게. 아침엔 김밥. 탕호도 좀 이쁘게 했네. 아침엔 김밥. 아침엔 김밥. 어. 그래서 아침에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저녁에는 안 파는 거야. 저녁에는 두 명이서 지금 하니까 어. 뭐 인력적으로 좀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걸 또 쉬어야지 내일 또 아침 일찍 나오고 그래. 이러니까. 이게 돈 많이 벌려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친다.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 보면 나이 들어 있다. 지금 이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머리도 허옇고 많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
서비스업을 하는데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김밥집 사장이 젊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 맞지?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는 게 깔끔하게는 한다 뭐. 가능하면 내가- 깔끔하게 해가지고 어, 장사를 하려 하지. 임무를 깔끔하게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또 내가 근데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사람들한테 이제 찰갑게 말을 한다 해야 되나? 아 고맹맹이 어서 오세요. 이게 내가 잘 안 돼. 하지 마 그래. 너한테 맞지도 않아.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막 불친절하진 않는데 그 할 말만 하니까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 좀 불만이 있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어. 괜찮다. 그게 맛집이 되게 되면은 캐릭터가 되고 아유, 그래도. 마음은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이제 친절하게 갈라 하는데 어. 그게 참 그게 이제 내 숙제인 것 같아. 그래 아니 어쨌든 네 성격대로 하면 되지 뭐. 김밥만 맛있고 이래 음식 깔끔하게 하면 되지. 근데 있잖아. 다낭에 와서 너 뭔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거 촬영해도 몇 명 오겠노? 우리 집에. 그래도 뭐 네가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해주는데. 그런 친구니까 또 네, 네. 고객이 12만 명이면 부산에 한 2만 명 10%는 안 되겠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이어 주위에 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괜찮아.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지. 뭐 나름 그런 것도 좋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만들래도 만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집도 옛날에 장사해봤지만 아침 일찍 열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막 그랬던 데가 많거든. 요즘 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 요즘 장사가 누가 저녁 장사 안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어쨌든 새벽에 하니까 다른 집 문을 안 열잖아. 응. 우리 집밖에 불이 안 켜져 있어. 요 주변에는. 그러네. 그게 큰 노하우네. 그렇지. 어. 그러고 이제 딴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겁나진 않나? 아유 뭐 따라해도 되고 그 새벽에 일어날 자신 있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 정도 새벽에 적어도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매일같이 할 용기가 있으면 뭐든 되지. 괜히 저녁 시간에 뭐 하노 그럼? 정시간에는 이제 농사 짓지. 농사 농장에. 진짜? 표고버섯. 어디 농장 어디 있는데? 농장은 두구동에. 열심히 사네.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진짜. 어. 야, 네 옛날에 내한테 그 얘기한 거는 생각나나? 뭔 이야기 했지? 내가 베트남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가 내한테 그랬잖아. 뭐라고? 무현아 니 여기서 내 노하우 가르쳐 줄 테니까 김밥집이나 해라. 이거 아니 그랬다. 그거 아직까지 유효해. 아니 여기 막 아니 김밥집 하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괜찮다. 고맙다. 어쨌든 고맙다. 그래. 이제 맛집의 향기가 나니까 욕심이 살짝 생기네. 진짜 더 잘 되면. 그래. 진짜 더 잘 잘 됐으면 되면. 좋겠다. 인터뷰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더 이제 번창해야지. 무용글로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시는 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얘기해 주셔가지고 10명 넘어가면 내가 다음에 와서 김밥 밥값 안 주려고. 무용글로벌 보고 왔다 그러면 내가 음료수는 서비스 줄게. 오케이. 음료수 서비스 주신다면.